이번에는 일본어의 형식 명사인 코또, 모노, 그리고 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어를 전공하고 졸업 후에 도쿄에 가서 일본 사람과 일본어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말한다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반복해서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입의 근육이 기억하도록 하라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 막막할 테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읽어서 입에 붙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사전에서 보는 것처럼 코토와 모노는 용법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식명사란 타노 고쿠오 우케테 고레오 메이시카스루 케이시키 메이시, 그러니까 다른 어구를 받아서 그것을 명사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형식명사입니다. 우리말에서 뭐뭐 것, 뭐뭐 짓과 같은 말인데요. 참고로 우리말의 것을 일본어로 발음하면 곧도가 됩니다. 일본어에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곧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말로 발음한다면 곧도가 될 것입니다. 일본어와 우리말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곧도는 추상적이다 할 때 추상이죠. 모노는 그와는 다른 구체적인 구상, 그리고 노는 지각이다 라고 크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하나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1번 난테유 것도 데스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일입니까? 의역하면 무슨 짓입니까? 이것은 추상이죠. 형체가 언뜻 파악이 안 되죠. 추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2번 난테유 모노 데스까? 모노라는 것은 물건,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물건입니까? 또는 사람일 때도 모노를 씁니다. 뭐라는 사람, 즉 어떤 사람입니까? 의역을 하면 뭐 하는 놈입니까? 뭐 하는데 쓰는 물건입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노는 구상이다. 3번 난테이운 데스까? 난테이우노 데스까? 뭐라는 겁니까? 여기서는 큰 의미 없이 말을 이어주는 요소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코토가 들어가느냐, 모노가 들어가느냐, 노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런 걸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본 문장이고요. 아무튼 코토는 추상, 모노는 구상, 노는 지각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코토시카 스카에나이 바이, 이 코토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의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토는 우선 추상이라고 했고 어구를 받아서 명사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일반적인 관용구로서의 코토의 용법이고요. 6번부터가 형식 명사로서의 코토입니다. 코토의 대체적인 용법을 알기 위해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와타시노 취미와 에오 카쿠 코토 데스. 내 취미는 그림을 카쿠, 에가크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묘사하다 할 때 묘자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이건 구체적인 물체라고 하기가 어렵죠. 추상인 것이죠. 그래서 고토를 써야 합니다. 반드시 고토만 써야 된다는 것이죠. 2번 와타시노
이마노 목표와 나의 지금 목표는 다이가크 인노 시켄니 고카쿠する ことです. 대학원 시험에 고카쿠する こと, 합격하는 것. 이것은 물체나 형체가 아니죠. 추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코토를 사용합니다. 3번 오야노 이유 코토 키키나사이. 오야노 이유 코토. 오야는 부모죠. 부모가 이유 코토. 부모의 말. 이거는 좀 다분히 관용적인 표현의 일부분인데요. 이유 코토 키키나사이.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럴 때 이유 코토라고 합니다. 자, 4번 홍와 책은 2週間 카리루 코토가 되기루. 2주간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카리루 코토. 빌린다는 것도 추상의 일부분이죠. 구체화된 어떤 물체나 형체가 없으니까요. 5번 아시다 슈초스루 코토니 났다. 내일 슈초스루 출장 가게 되었다. 나니나니 코토니 나루. 이것은 관용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6번부터가 형식 명사라고 했는데요. 도키도키 유빈부스가 카에테쿠루 코토가 아루. 자, 바이라고 있습니다. 경우를 나타낼 때 코토를 씁니다. 도키도키 때때로 가끔 유빈부스가 우편물이 카에테쿠루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코토가 아루. 이럴 때 코토를 쓰고요. 7번 마다 지간가 아루노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소구 코토와 나이 또 오모이마스. 밑에 있는 필요입니다. 이소구 코토와 나이 또 오모이마스.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이소구 코토와 나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닌겐와 슈미오 모츠 코토가 다이세츠 데스. 인간은 슈미오 모츠 코토. 취미를 가지는 것이 다이세츠 데스. 중요합니다.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9번 소노 하나시와 이젠니 키이타 코토가 아루. 그 얘기는 이젠니 예전에 키이타 코토가 아루. 경험을 나타낼 때 코토를 사용합니다. 들은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10번 오겐키토노 코토 나니요리 데스. 덴붕 전에 들은 말일 때 코토를 사용합니다. 오겐키토노 코토. 건강하시다는 것. 나니요리 데스. 무엇보다도 다행입니다. 할 때 나니요리 데스라고 사용합니다. 11번 마이아사 조깅する 코토니 시테 이마스. 습관을 나타낼 때도 코토를 사용합니다. 매일 아침 조깅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12번 고각 시타케레바. 합격하고 싶으면 시까리 벤교する 코토다. 시까리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가장 사이죠. 그게 최상이다. 라는 의미로 쓸 때 코토가 사용됩니다. 13번 관계의回復가 1日も早く実現されることを願う. 관계 회복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는 것을 기원한다. 14번 今日授業がないことを知りませんでした. 오늘 수업이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授業がない 추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코토가 사용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노 시카 스카에나이 바이. 노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는 지각이라고 했죠. 때문에 이미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쇼tek이나 코토가라 대와나크. 추상적인 사항이 아니고 촉세스経験として 직접 경험으로서 신고 중의状況 진행 중인 상황을 이미지できる 場合は 노を使う. 이미지화 할 수 있을 때는 노를 씁니다. 예문의 뜻을 보면 추상적인 코토와는 달리 이미지화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기노 히토가 쿠르마니 하네라레다. 어제 사람이 차에 하네라레다. 치였다. 튕겨져 나갔다.
추상적이지 않죠. 내용은 추상적이지만 상황이 이미지화 되잖아요. 지각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코토가 아니고 노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키노 히토가 쿠르마니 하네라레타 노 미마시다. 코토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2번 이마 와타시와 토모다치가 쿠르노 맞데이마스. 지금 나는 친구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모다치가 쿠르. 왠지 그 모습이 연상이 되죠. 이미지화 되고 있죠. 그래서 노를 사용해야 합니다. 3번電話が 鳴っているのが 聞こえませんか? 전화가 울리고 있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모르게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는 그게 연상이 되죠. 그래서 노만 써야 됩니다. 4번 私は 歌を歌うのが下手です. 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했다, 서투르다, 잘 못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5번 테니스 코트가 가와쿠노 해야 돼 맞다. 테니스 코트가 가와쿠. 테니스장이 테니스 코트가 이제 마르는 거. 이 말을 듣는 순간 벌써 연상이 되죠. 그래서 노를 써야 됩니다. 테니스 코트가 마르는 것을 방에서 기다렸다. 6번 3時になるのを待って出かけた. 3시가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나갔다. 외출했다. 7번 このハサミは花を切るのに使えます. このハサミは花を切る. 이 문장을 듣는 순간 벌써 꽃을 자르는 장면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지각, 이미지화, 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가위는 꽃을 자르는 것에 사용합니다. 8번 一人でこの荷物を運ぶのが一人でこの荷物を運ぶのは無理です. 혼자서 이 짐을 나르는 것은 무리입니다. 힘듭니다. 9번 私はクラシック音楽を聴くのが好きです. 나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10번 電気を消すのを忘れました. 전기를 끄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11번 明日田中さんが退院するのを知っていますか? 내일 다나카상이 퇴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퇴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코토만 써야 할 때와 노만 써야 할 때를 배웠으니까 이제 코토와 노, 료호 쓰카에루 바이, 둘 다 써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헷갈릴 겁니다. 코토 시카 쓰카에나이 바이 또 노 시카 쓰카에나이 바이以外は 基本的に両方使うことができます. 코토만 써야 하는 경우와 노만 써야 하는 경우 외에는 기본적으로 둘 다 쓸 수 있다. 両者の違いは노の方がことより話し言葉的である点です. 노가 코토보다는 좀 더 회화적인 느낌을 준다. 자, 일단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1번 今朝地震があったことは知らなかった. 노와 知らなかった. 둘 다 쓸 수 있다. 아침에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있는지 몰랐다. 2번 父が賞をもらった. 아버지가 상을 받았다. ことを노をとても嬉しく思います. 상을 받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3번 その会社には様々な問題がある. 그 회사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ことが分かった.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問題があるのが分かった. 4번 名簿を見ていて自分の名前が抜けていることに気づいた.
지분노 나마에가 누케테 이루 노니 키즈이다. 명부를 보고 자기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5번 프랑스어 마스터することは難しい. 노와 難しい. 프랑스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어렵다. 박상가 한국에 帰ったことは知ってますか? 帰ったのは知ってますか? 박상이 한국에 돌아간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라방 うつ病は誰にでもかか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知っておくべきである. 우울증은 誰にでも 누구라도 かかる可能性がある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知っておくべきである.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알아두어야 한다. 被告はトラックが来ることを知らなかったと言っています. 피고는 트럭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9번 昨日の夜は宿題があることを忘れて宿題があるのを忘れて寝てしまいました. 어젯밤엔 숙제가 있다는 것도 잊고 자버렸습니다. 彼女は韓国語を話すのが好きです. 話すことが好きです. 그녀는 한국어를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1번 大きな企業で働くのはとても誇らしいことだった. 大きな企業で働くことはとても誇らしいことだった. 큰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자, 이렇게 예문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여기서부터 많이 헷갈리죠. 처음에는 많이 헷갈립니다. 저도 가끔 헷갈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잘못이 아니라면 회화에서는 바로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핏 들었을 때 치명적인 오류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코또, 모노, 노를 정확하게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예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회화에서는 머리로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비교적 많은 예문을 제시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려고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예문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이 동영상을 잘 때 잠깐씩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의 경우에는 코또 모노노만 설명된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있는 예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라도 코또, 모노, 노 이 낱말의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제가 제시한 일본어 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이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코또, 모노, 노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풍부한 예문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많은 예문도 아니거든요. 제가 제시한 예문 아마도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될 텐데 이 예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감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몸이 기억해 줄 때까지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반복해서 읽는 연습만 하신다면 좀 더 쉽게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형식 명사인 모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